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지난 1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 동반자인 지방과 중앙이 함께 협력할 때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지사는 돈과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제도와 체제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 생각한다. 그 첫 단계가 분권이고 자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지난해 10월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 주 원인으로 새만금 용지 조성 사업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높은 미세먼지 농도로 전북 도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새만금 용지 조성 사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절 못 열어. 조금만 열어놓고 나갔다 들어와서 이렇게 쓸면 먼지가 한 주먹씩 나와요. 봄에는 새만금이 보이질 않아. 그 미세먼지 때문에 이러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면 걱정이에요, 여름에.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충남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때문이라는 입장이며 농어촌 공사 새만금 사업단은 새만금 용지 조성 사업이 전북권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이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지역과 같은 서해안권인 전남 지역보다 전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만금 용지 조성 사업을 전북권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측지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에 형성된 갯벌로서 지표의 식생을 제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갯벌의 건조된 미립질 퇴적물이 비산하여 내륙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 그리고 혹시 전라북도에도 미칠 수 있는 피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5월 말 농생명 용지 1-1 공구 일부 지역에 방진 펜스를 설치했으며 전북도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KLN 한결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역사 현장으로 남아있는 산성과 봉수대를 발굴, 보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완주군 의회 류영렬 의원은 지난 1일 5분 발언을 통해 예로부터 완주가 전라가명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어 산성과 봉수대가 요충지마다 설치돼 있었지만 현존하거나 흔적만 남아있는 시설들이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 160여 개 산성 중 완주군에만 25개의 산성이 있으나 이 중 5개가 유실되고 현존하거나 흔적이 있는 곳이 20개소입니다. 이에 류 의원은 산성과 봉수대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통해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지역의 치안 환경 개선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지난 1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2017년 대전시 치안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 치안협의회는 위원장인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정부기관, 언론, 법조 등 총 27명의 대표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 지역 치안과 관련해 기관별 주요 추진정책 설명, 협의안 건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치안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 성과와 더불어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아세안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코엑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 아세안 FTA 10년간 성과를 확산하고 아세안과의 우호 협력 증진을 다짐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유공자 장관 표창, MOU 체결, 기념 공연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와 함께 무역투자 설명회 및 경제협력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가 아세안으로 수출 다변화를 촉진하고 새 정부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 한 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오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시행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가 수급권자나 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분할 납부와 연기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계속될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극심한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상황반 회의를 열고 특별교부세 조기 집행에 나섰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57%로 평년보다 낮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남부 지역과 충남 서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해지고 있고 전남 해안가에서도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뭄 대책비 116억 원을 경기와 충남, 전남 등 가뭄 우심 지역에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퇴적 토가 많아 계획 저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저수지 15곳에 대해 저수지 준설 사업비 50억 원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